뉴스 앵커 이승원입니다. 저희 FBS 외대교육 방송국에서는 이번 학기부터 FBS 뉴스를 영상 뉴스로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까지 미숙한 점이 많지만 저희 FBS 뉴스에서는 외대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학내 소식들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학기 여러 공중파 뉴스에 우리 대학 학점 인플레이션 문제가 보도되면서 이에 따른 대안으로 학교 측에서는 성적 평가 방식 변경안을 내놨습니다. 이후 총학생회와 학교 측의 논의 과정에서 이 변경안의 한 학기 보류가 결정됐는데요. 이 사안을 김기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공대와 건국대가 80.23점, 고려대가 78.87점 등이었습니다. 지상파 뉴스에서 우리 대학의 학점 인플레이션에 대해 언급해 우리 대학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많은 대학들 중 우리 대학이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가장 심한 대학으로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성적평가 방식 변경안을 내놨습니다.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여서 되게 불만족스러웠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할 거면은 조금 더 학생들이랑 같이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연히 학점 인플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적평가 제도가 개선되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즉 방식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총학생회는 바로 학교 측과 대화를 시도했고 성적평가 방식 변경안의 논의가 한 학기 보류되고 재논의를 확정지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과연 학생들만의 잘못이냐, 이게 학교 행정적인 문제도 있는 거고 교수님들께서 과연 정말 올바르게 우리한테 학점을 주고 있는 부분인가, 이건 정말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는 부분이지, 이런 학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정말 단순하게 이걸 막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모든 피해를 전가를 시키는 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다 라는 점이 이제 총학생의 입장이었고요. 학생들과의 논의를 전혀 이제 거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이제 변경안이 이제 발표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었죠. 네, 우선은 저희가 이제 결정한 건 뭐였냐면은 일단 한 학기는 일단 보류를 시키고 이제 적용 시점부터 이제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해보자라고 지금 결론이 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어떤 식으로 성적평가 방식 변경안이 만들어질지도 모르고 지금 적용 시점이 언제부터 적용이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성적평가 방식 변경안의 재논의는 학교와 학생 간의 조율을 통해 적절하게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FBS 김기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우리 대학에서는 신입생 모집에 광역화 제도를 도입했죠. 이번 학기부터 광역화 모집으로 입학한 1, 4학번 신입생들의 학과 배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학과별 인원 균형이 맞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대학은 올해 광역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한 학기가 지난 지금 문제점이 속속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광역화 학생들의 과 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동양어대 등 일부 단대에서는 각 학과별 인원 편차가 크게 나타나 인원에 따른 비교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일환학과 학생회장입니다. 다른 과 같은 경우는 16명까지 많은 과는 배정이 됐어요. 근데 저희 과는 4명이 배정됐는데 2명만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이러면은 저희 수업권에서 있어서 봐도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인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거의 정시생 나름대로 새로운 커리큘럼도 보장받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수업에 들어가야 되고, 남은 학생들도 이제 더 많은 수업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학생회 차원에서도 보면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2학기를 꾸려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면에서도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동양어대 같은 경우는 과 배정이 정원에 120%씩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이 부분은 신입생들이 최대한 원하는 과에 많이 가게 하도록 120%를 정한 부분이었습니다. 많은 과는 되게 많이 가고 적게 가는 과는 너무 적게 가는 현상이 벌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문제라고 인식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지에 대해서는 학장님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학교 측은 학과별 배정 인원을 전공 예약의 120%까지 설정해 초과 수용을 가능하게 한 이유에 대해 학생들이 지망하는 학과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부 인원이 미달되는 학과에 대해서는 수시생에게 더욱 집중하여
기회의 폭을 넓히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년에도 광역화 제도가 계속해서 시행될 만큼 시행 의도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학과 배정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수정 방안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FBS 정혜진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저조한 기숙사 수용률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밖 건물을 임대해 외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숙사라는 시설에 맞지 않게 근처의 유흥업소와 부적절한 시설들이 즐비해 기숙사 위치로서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최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내 국제학사 한 건물, 이문로 197에 위치한 다성 2집일 한 건물, 총 2건물을 기숙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건물은 우리 학교 외부 기숙사입니다. 이 기숙사는 내부 시설이나 외관도 깨끗하고 쾌적해 보입니다. 하지만 외부 기숙사 주변에는 많은 학생들이 지적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일반적인 시내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분위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간판만 봐도 일반적인 시설은 아니어 보입니다. 보이는 빨간 불빛들은 불건전 유흥업소로 이 골목에는 각종 유흥업소들이 대거 모여 있습니다. 되게 학교 등하교하는 길에 아무래도 유흥업소가 많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호객행위를 해서 불쾌한 경험을 당한 친구도 있었고.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여기 오게 되면은 밤중에는 워낙 길거리가 좀 유흥업소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학생들은 약 13분 정도의 거리를 불쾌감을 느끼며 걸어가야 합니다. 이 근처에서 오랜 기간 부동산을 운영해온 분께 이러한 외부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봤습니다. 외국어대 외부 기숙사에 있는 쪽 부분에는 외국어 전문학에서 석관동 넘어가는 쪽 그쪽은 아무래도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입점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라든가 특히 여학생들이 다니기가 밤에는 상당히 좀 꺼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기숙사 적합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많은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외부 기숙사, 하지만 유흥업소 등 이러한 불건전한 시설들이 모여있어 많은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시나 구 등 정부 차원의 단속이 이루어지거나 외부 기숙사 위치 변경 등 학교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FBS 뉴스 최혜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뉴스는 격주로 수요일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다음 방송일은 10월 1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입니다. 저희 FBS 기자들은 앞으로도 늘 눈과 귀를 열고 외대인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학내 소식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